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7일 새벽 모닝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 턱밑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드린 적이 있고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또 예상을 깨고, 원래는 한두 차례 정도 더 소환한 뒤에 보강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밤에 귀가를 시켰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 또한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검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조사가 미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계속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들이 수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조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냥 있는 것만으로 일단 신병을 확보하자. 아마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생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한두 차례 더 부를 필요도 없다. 그거는 아마도 정진상 실장에 대한 조사에서 정진상 실장이 터무니없는 반박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니까 그러면 한두 차례 조사해도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일단 네 가지를 구속영장에 적었다고 하고요. 실질심사는 오늘 17일이죠.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니다. 자, 이제 정진상 실장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10월 달에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오른팔, 왼팔 이 두 사람이 모두 구속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턱밑까지 수사가 다다랐다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자, 그거 외에 이제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만들어줬다는 그런 남욱 변호사. 근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은 곧 시작이 될 거거든요. 구체적인 증거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이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상상 속의 소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을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처럼 그 공소장만 봐도 이게 창작 소설일 수가 없다 하는 것은 누구든지 느낄 수 있는 대목이고 소설을 보고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오죽궁하면 소설 얘기를 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김용 부원장의 경선자금 수수 이 부분에 관한 여러 가지의 정황 증거들은 앞으로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왜 종이박스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 종이박스를 전해준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특정이 됐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자, 우리가 호남을 지금 쭉 돌고 있는데 경선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억 원을 요구한 게 작년 2월이라고 그랬었죠. 2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전에는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 씨한테 2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김만배 씨가 차일피일 미루니까 이번에는 김용이 유동규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용 부원장한테 자꾸 위험한 돈 쓰지 말고 내가 만들어줄게. 그러고서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거든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4호 소유주한테 우리 경선 자금이 필요하니까 20억을 만들어달라. 얘기해서 남욱 변호사가 20억 원을 처음에는 20억 원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죠. 갑작스럽게 현금, 이건 다 현금이어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만드냐. 여하튼 내가 최대한 해보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억 원 중에 원래 11억 원 정도를 모았는데 그러니까 11억 원 정도를 모았고 그 중에서 한 9억 정도는 대략 남한테 빌렸다. 왜냐면 갑자기 현금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현금을 여기저기서
끌어모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고 그 과정에서 뭐 종이박스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박스를 그러면 누구한테서 받은 것이냐?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찾아낸 거죠. 5억 원을 빌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화학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행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뭐 T사라고 그러는데 T사의 류모 씨라는 사람이라고 특정을 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서울 동대문구에서 청년주택 오피스텔 분양을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약 3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챙긴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한테 그럼 누가 부탁했느냐? 아까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라고 그랬죠. 그런데 바로 이 천화동인 4호의 이사를 하고 있는 이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류 씨의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인허가, 컨설팅 이런 거를 해주는 대가로 수익 중에서 20 내지 30%가량을 받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300억에 20 내지 30%면 거의 60억 내지 90억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모 씨한테 남욱 변호사가 부탁을 해서 이 씨가 유 씨한테서 5억 원을 받았다는 건데 그 5억 원을 받을 때가 바로 종이상자 5개 정도로 받았다는 겁니다. 종이상자 5억 원이면 5만 원권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1억이 5만 원권 100장 묶음에 20개입니다.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마 사과 상자 같은 데는 넣으면 한 상자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5만 원권 종이 상자 5개 이렇게 되면 20개짜리 5개니까 5만 원권 묶음으로 100개입니다. 그거를 5개, 그러니까 한 상자에 한 20개 정도를 넣었다는 거거든요. 20개 묶음 정도를. 이 정도가 되면 대개 뭐 와이셔츠 상자 그거보다 조금 크면 그러면 될 겁니다. 아마 우리가 흔히 007 가방 이런 얘기를 하죠. 거기에 만 원권으로 묶음이 1억 정도가 들어간다. 100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007 가방에다가 만약에 5만 원권을 넣으면 딱 그게 아마 5억쯤 될 겁니다. 근데 요거는 종이 상자라고 그러니까 아마 와이셔츠 각 정도 되는 데다가 5만 원권으로 그거 하나가 500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20개 묶음을 넣으면 그게 1억. 요렇게 돼서 한 5개 가량을 넣었다. 그 얘기를 이 류모 씨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10월 달에 이 류모 씨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돈 전달할 때 쓴 종이상자, 어떤 종이상자를 썼느냐? 그러니까 뭐 이겁니다. 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학제품 뭐 그런 회사를 하니까 뭐 그런 거 담는 뭐 종이상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다가 실제 5만 원권을 100장씩 묶어서 이렇게 넣어봤다는 거죠. 그것까지 다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실험까지 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보다 더 결정적인 거는 동아일보가 이 유모 씨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모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남 변호사와의 자금 거래에 대해 검찰에 사실 그대로 진술을 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다. 근데 이 질문이 그 5억 원 종이상자 전달했느냐? 이거일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 얘기는 결국 부인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의 질문을 류 씨가 부인하지 않았다. 10월 달에 검찰 조사 받았다니까. 그러면 결국 종이상자에다가 한 5개가량에, 그러니까 1개가량 대개 한 1억 원 정도씩 해서 넣어서 그 남욱 변호사한테, 이모 씨한테 준 거죠. 이 씨한테 주고, 천화동인 4호 이사. 그리고 이 씨가 남욱 변호사한테 전달하고,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씨한테 전달을 하고, 유동규 씨가 그걸 나눠서 4차례에 걸쳐 나눠서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했다.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데, 처음에 만들었다는 그 종이상자 넣어서 전달했다는 그거의 주인이 지금 특정이 된 겁니다. 처음에 현금 5억 원을 만든 사람.
특정이 된 거죠. 대단히 중요한 정황 증거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유동규 씨가 검찰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어낸 것 아니야? 뭐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류모 씨까지 나왔고 류모 씨가 직접 돈을 만들어준 과정을 진술을 하고 전달한 거 언제 시점 모양 액수 뭐 이런 걸 다 전달하니까 이게 또 메모도 돼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이거는 뭐 유동규 씨가 예를 들어서 이 유 씨하고 뭐 짜고 이렇게 얘기했을 리도 없고 왜냐면 그때는 이미 유동규 씨는 감옥에 있을 때니까 지금은 나와 있지만 이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법정에 가면 충분히 증거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한다는 게 8억 4,700만 원이었죠. 이거를 이제 남욱 변호사는 그러면 유 씨한테 5억을 받았고 그러면 다른 돈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러면 3억 4,700 정도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2억 원 정도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충당을 했다는 거고요. 그럼 1억 4,700만 원은 또 건설사 이런 등에서 조달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달을 했느냐? 강릉시에 있는 물류센터 공사를 맡은 그 시공사가 있는데 여기하고 공사비를 부풀려서 계양하는 방식 등으로 또 1억 4,700을 만들었다. 근데 이것을 이 중에서 1억 원 정도는 유동규 씨가 이제 이른바 배달 사고를 냈고 뭐 1억 4,700 정도는 또 뭐 아직 전달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대략 한 6억 정도를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 부원장은 안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재판에 가서는 자, 유동규 씨, 그 다음에 이 류 씨도 뭐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돈을 만드는 과정과 그 다음에 전달한 시점, 장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까지 이렇게 돼서 이제 검찰이 증인으로서 출석을 시켜서 진술을 받을 거고 김용 부원장 쪽은 뭐 변호인을 통해서 안 받았다. 뭐 그 시점에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알리바이를 입증할 게 있으면 나는 어디에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 증거는 뭐다. 이렇게 이제 내놓고 결국 판사 앞에서 어떤 게 맞느냐 하는 거를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돈을 직접 5억 원을 만들었다는 이 유 씨의 등장 이거는 상당히 유력하고 뚜렷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김용 부원장의 경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정진상 전 실장은 이제 내일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요. 김용 부원장한테 돈을 전달했다는 그 유동규 전 본부장, 그 다음에 거기서 돈을 만들었다는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직접 종이상자에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는 류 씨까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나하나 특정이 돼서 물론 검찰은 일찍부터 다 조사를 했지만 이제 기자들한테 체크가 돼서 그런 사람들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유죄로 입증해. 그러니까 진술밖에 없다 유동규 씨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점들이 재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